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선도적 관점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한법을 하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행복하다, 또 어쩌면 불행하다라고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를 선도적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하고의 인간관계에 절대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 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라는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어때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죠. 그러면 그 관심의 깊이를 갖다가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볼관자의 마음심이거든요.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외향적인 거나 아니면은 마음에도 보면 이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때 표면적인 거,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에 가장 깊숙이 있는 그 마음자리까지 닿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에서는요, 이 선도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외향적이고 표면적인 나에서 자신의 마음으로 의식을, 그렇죠, 그 보는 방향을 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게 바로 선도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기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내면으로 쑥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이게 이제 집중이랑 집착이랑 달라요. 집착은 뭐냐면은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안착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착 붙어버리는 거죠.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 집착하게 되면 어때요? 살이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집착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걸 내가 왜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해왔던 거고 내가 하던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고 중독이에요. 집중은 뭐냐면은 중심을 찾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집중이에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한다라는 건 내가 나한테 연민을 느끼거나 과대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라는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중심의 자리에서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에서는요, 내가 나한테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행법이 바로 호흡법입니다. 예, 호흡을 통해서 특히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깊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요, 내가 나에게 중심을 향해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호흡이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배움이 필요해요.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집중 안 됩니다. 막 중간에 계속 걸려요. 감정, 생각, 기억, 막 수많은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그 핵심의 자리까지, 그 중심의 자리까지 도다르기도 전에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에이, 난 잘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숨을 따라가잖아요.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 숨을 계속 이렇게 정성껏, 그렇죠. 집중에 꼭 필요한 건 정성이에요. 정성껏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정말 자신의 실체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존중이에요.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뭔지 알아요? 생활 습관의 변화를 오게 합니다. 함부로 폭식하거나 포금하거나 내가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걸음걸이,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선도적 관점의 지혜입니다. 제대로 된 관심과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로 향하는 그 길이 이 호흡을 통해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존중하게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도 상처를 안 받아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존중의 결실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원하는 게 있죠. 사랑받기를 원하죠. 더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러지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불량. 관심 가지는 것부터 그 너머까지 그 실체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관심,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의 시작이 저는 이 질문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이 공허한 질문이 그 내면의 내면으로의 관심으로 인도하는 아주 소중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호흡이라는 그 길을 따라서 정성껏 천천히 집중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표현 속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이러한 의식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자연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왜 하늘로부터 그 하늘의 그 섭리를 내가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내가 계속 창조해 가야 하는지를 누군가의
해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선도적 지혜는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숨길을 따라서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집중은 반드시 존중으로, 자신감으로, 자긍심으로 응답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평범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결실을 내 인생에서 많이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숨길이 잘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자를 찾아보면요, 높을 존자에다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존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무겁다라는 건, 무거우면 어떻게 해서요? 가벼우면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루겠지만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높이, 중하게 여긴다라는 게 존중이라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정도의 존중 원하지 않아요. 막 높이, 막 무겁게, 막 엄청 중하게 그런 존중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기 이전에 저는 한자를 좀 바꿔봤어요. 있을 존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로 바꿔봤습니다. 예, 있을 존에 가운데 중. 그래서 이걸 좀 풀이를 하면 존중의 시작은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데 내가 어디에 있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센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서는 거를 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건요, 꼭 많은 사람들 가운데의 센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심은요, 내 인생의 중심에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딘지를 알고 그 중심 자리에 존재하려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느끼고 또 깨닫고 알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모든 노력과 그런 삶의 자세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왜 방탄소년단 그 BTS라는 보이그룹이 막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아미라는 막 팬클럽이 전 세계에 막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녀 팬들이 그 BTS에 열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BTS가 부르는 노래 가사에 굉장히 그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노래 중에 Love Myself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소녀들에게 그 노래에 실어가지고 메시지로 막 전하는 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가사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 그래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라든가나 정보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이제 이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와, 정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중심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부모의 인생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중심에 존재할 때요. 정말 존중할 수 있고요.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존중이 첫 번째로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원래 뜻 높을 존 또 중할 중 정말 높이 중하게 그렇게 그 다음 존중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도 수행의 가장 핵심되는 정신이 뭐냐면은 홍익이라는 가치이거든요. 홍은 넓을 홍이고요. 익은 유익하다 할 때 익입니다. 그래서 두루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해서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게 바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 이게 바로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하는 거 여러분 존중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존중에서 나온 게 뭐냐? 배려예요.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존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고가 뭐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에서 나오는 감정이 뭐냐? 사랑이에요. 나보다 혹시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뜻을 도모해야 되고 일을 같이 해야 돼. 그러면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정말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존중을 기본으로 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그 분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존중. 근데 이 존중이 바로 중심에 존재하라는 거.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신다면 존중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존중함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도적으로 한번 존중을 풀어봤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순응. 순응.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순. 응. 예. 그 반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대답할 때 뭐라 그래요? 응. 예. 그러면 왜 특히 가족지간에는 어때요? 내가 막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친근한 대답이 응. 예. 일단은 응 하고 봐요. 식사하셨어요? 응. 예. 일단은 그 호응하는, 반응하는 대답이 응이죠. 그러니까 순응은 뭐냐면은 순할 순에 응할 응입니다. 이거 뭐 하나만한 풀이네요. 그래서 순응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순리에 응답하다, 대답하다, 반응하다 뭐 이런 뜻이 됐는데 순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순리는 뭘까요? 순리. 우리 쓰는 말 중에 순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순하다. 순하다라는 이미지 어때요? 순해요? 부드럽다. 예, 그리고요. 순하다라는 의미 속에 착하다. 순수하다. 예.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뭐라 그래요? 예, 맞아요. 예. 말 잘 듣는 애들 보면 아이고 애가 순하다. 예. 엄마 고생 안 시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순해서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는다고. 예. 순하다라는 의미를 가만히 이렇게 이미지를 나열을 해보면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순진하다라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이치를 알면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근데 이치를 모르면요,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알지 못하면 순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긋남 없이 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순리에 맞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치에 부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다라는 건 뭐예요? 맞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앞뒤가 맞고 좌우가 맞고 위아래가 맞아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합이 맞다라고 하죠. 예, 그게 바로 맞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위아래가 맞고 뭐 좌우가 맞고 이게 앞뒤가 다르지 않고 딱 맞으려면은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긋나지 않으려면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치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이치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우리 한민족 고유의 하늘과 땅과 사람이 본래 하나에서 나왔다라는 그 천지인 하빌사상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졌지만 이래서부터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사람이 나왔어요. 순서를 얘기하면 하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고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왔다 그랬는데 순서로는 하늘, 땅,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 놓여지는 위치가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지기를 첫 번째 나온 하늘을 이렇게 놓고 두 번째 나온 하늘을 밑에다 놓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사람을 갖다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치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이 선도 수행에서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과 땅에 그 순행의 그러니까 운행이 되는 그 이치를 갖다가 느끼고 깨치고 그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이 무대를 갖다가 더욱더 빛나게 하고요. 또 충만하게 하고요. 그리고 밝게 하고요. 서로를 이롭게 하는데 쓰여지는 거죠. 근데 이치를 모르면은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면은 하늘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치우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은요, 절대적으로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몫이 있고 하늘의 역할이 있어요. 땅은요, 땅대로 역할이 있고 몫이 있는 거죠. 당연히 사람도요, 사람으로서의 몫과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서로의 몫과 서로의 역할을 갖다가 존중하고요. 존중을 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교감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행이죠. 그래서 이치에 맞으려면요, 이게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서로 조화롭게 오고 갈 때, 그때 바로 순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올 수는 없어요. 서로 섞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오고 갈 때, 순행이 될 때, 운행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가지 않고 하늘은 하늘, 땅이면 땅, 사람이면 사람, 선을 딱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이 안 돼요.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고 가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뜨겁게 빛나죠. 그러면은 그 태양의 열이 있잖아요. 바닷물을 데워요. 물을 데우고 그러면 이 증기, 물이 데워지니까 당연히 증기가 어때요?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은요, 다시 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조화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내려오는 땅에다가 경작을 해가지고 그 내려오는 비를 맞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의 조화에다가 인간의 지혜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다 혜택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걸 느낀대요. 중간에서 내가 왠지 위치가 되게 애매하다. 다 느낀답니다. 예. 뭔가 애매한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느라고 난 너무 힘들어. 그 애들도 그렇게 힘들대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진짜입니다.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아빠 말도 들어야 되고, 힘들대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배우자와 아이들 사이에, 그럼 직장 생활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뭔가 이렇게 조율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막 푸념이 막 나오잖아요. 아우,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나. 평생 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몫이에요. 인간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 매개체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무엇이 존재하느냐? 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평생 하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냐? 그 중간 매개체적인 그 역할을 갖다가 지혜롭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저도 막 고단해요. 중간에서. 다 느껴. 그럼 저만 느끼느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그 자신의 포지션에서 느끼시죠? 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때요? 막 그렇게 중간에서 막 다리 역할을 쭉 하다가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완전 막 내가 이 모든 걸 성사시킨 키맨인 것 같은 느낌이 빡 드는데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때요? 양쪽에서 나 이용한 거 아니야? 막.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키맨이 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자적인 그 요소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교류하고 교감을 하셔야 돼요. 그 교류와 교감 속에서 진짜 사람이 영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혼자 잘나서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조직을 이루고요. 뭔가 이렇게 커져가면요. 결국엔 성공의 비결은요. 관리 능력이에요. 얼마나 잘 위아래를 잘 다스리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어떤 능력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요, 되게 작은 성공이에요. 근데 진짜로 큰 성공을 하려면요, 결국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은 관리 능력이에요. 그 관리라는 게 뭐냐? 중간자적인 그 위치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연결을 했느냐가 결국 관리 능력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치에 맞는, 그래서 이치에 맞았을 적에 그 들려오는 응답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 그리고 그 조화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그걸 정말 더 나아가서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수능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